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 갖고 있으신지요? 자녀들이 좀 취직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빚이 있는데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여러 기대 또 소원 갖고 계실 텐데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고질적인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 무엇이 해법인지 오늘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안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윤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지난해 우리 교수님 제자들 어떻게 취업 좀 많이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년하고 좀 비슷합니다. 음. 약 한 53%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인턴이랄지 이제 이런 쪽으로 계약 쪽으로 간 쪽이 예년보다 많아져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일하는데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느끼는 면이 많아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제 아는 은사님 만나서 들은 얘기로는 주례 부탁하면서 가져오는 청첩장도 이제 구경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실제 체감하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막 1년에 서너 건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하고 또 사은에는 저희가 없어진 지가 오래고 또 선배들도 이제 취업을 해서 또 후배들 격려하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풍습도 없어졌고. 예. 야, 그러니까 자녀가 청년층 또 예. 이 대학생이 없으면은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취업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북의 그 지표를 보면 경제 관련된 지표는 밑에서부터 세는 게 빠를 정도로 거의 최하위의 1, 2위 밑에서 예. 다 랭크가 돼 있던데 부끄럽죠. 무엇보다도 가계 월간 소득이 216만 원, 전국은 65만 원이 저희보다 더 많던데, 그러니까 216만 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거의 저축 못 하고요.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생활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인 가족만 잡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데이터는 이제 2014년 자료인데 이제 2016년 3월로 보면은 약간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제 3,4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한 290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활하는데 연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학생들 이렇게 학원도 보내는 참 어려운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신비며 엔겔 지수 이런 것도 이제 예. 분명히 필요할 텐데 예.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좀 이제 좀 어렵게 좀 짜서 해야죠. 제 주변에는요, 97년 이후로, 97년에 저희가 이제 IMF 했는데, 예. 우리 전라북도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IMF다.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볼멘 소리를. 예. 주변에서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는지요? 많이 듣죠. 이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전북이 그렇게 막 발전했냐. 이제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많이 늘어났느냐. 물론 늘어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소득도 늘어나야 되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여기서 직장을 잡아서 뭔가 부모들하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또 도의 인구는 또 줄어드니까 더 그러한 그 현실감이 어렵게 느껴지죠. 대기업도 유치한다고 자치단체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왔고요. 현대중공업이며 OCI며 예. 대기업들 그래도 괜찮은 대기업들 왔고 중소기업도 많이 육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느는 것 같지 않고 예.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이래서도 왔지만은 지금 이제 세계가 정부화시로 접어들면서 그 뉴노멀 경제라 해가지고 이제 저성장, 저소비, 그다음에 이제 그 고고 실업, 그다음에 고위험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성장 시대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첨단 산업에 이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은 어쨌든지 구조적으로 인력 자원을 줄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커버를 해서 이제 경쟁력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정말 빡빡하게 가게 되고 때로는 안 될 때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대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평균 가계 월간 소득이 낮아지는 건가요? 어쨌든 대기업이 들어오면 임금이 중소기업보다 높으니까 네.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 가계 월급 그 소득이 216만 원보다도 못한 가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이제 그 대기업들에서 일단 이게 생산을 해줘야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약 6,500명 정도가 되고. 예.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로는 이제 그 관련된 하청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종업원들까지는 더 많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나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먹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역 전체가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노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네. 이제 홀로 되거나 시골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을 못 하죠. 그렇죠.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또 자영업자 많고. 예, 자영업자는 많은데 전부 이제 하기 쉬운 뭐 음식점이랄지 이런 걸로 치킨집 뭐. 예, 네. 그러니까 거기는 소득이 낮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덜 마련되니까 네.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건설이든 금융이든 우리가 교과목으로 치면은 평균 90점 이상에서 평균을 올릴 수 있는 과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파일을 갖고 있는 데가 모두 힘들기 때문에 더 낮아진다는 낮아지는 말씀이시죠. 상황이죠. 예. 청년 유출이 한 해 6천 명이 넘더라고요. 6,100명인가 지표를 보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그러니까 참 전라북도가 안타까웠던 점이 이제 2000년대 초에 들면서 이제 지금까지 약 54만에서 35만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청년 그 연령층이 네. 그것은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지역 경제가 축소가 된다. 그런 어떤 시그널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북은 그게 빨리 왔거든요. 다른 네. 지역보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당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많아야 다른 쪽에 있는 기업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했다 하는데 그 청년층이 줄어들어가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조마조마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앞서 말씀하실 때 한 50몇 % 이제 취업률이 된 것 같다. 지난해 제자들. 예. 이 지역보다는 거의 다 외지로 지금 나갔죠. 그 퍼센티지 안에는. 그렇습니다. 외지로 나간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젊은이들이 여기다가 꿈을 품고 내가 좀 희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금융이랄지 또는 이제 그 자동차 선박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창조 시대에 맞는 문화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이제 적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여기서 미래를 완전히 가꾸고 나가야 되겠다. 부모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터를 가져서 여기서 내가 중소기업을 하면서 한번 큰 대기업으로 성장해 보야 되겠다. 하림같이 그런 꿈을 품을 수 있는 여건 환경이 굉장히 비읍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외지로 나가고 또 공기업을 찾아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더 유출되고 또 거기는 또 경쟁이 또 치열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죠. 갈수록 지금 그 아이도 많이 안 낳는 지금 구조가 되잖아요. 예. 학령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한 해 6천 명 넘게 빠져나간다는 건 불안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있어서 뭐 5년, 10년 더 낳고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경제 성장률 우리가 이제 올해 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한 2.8%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은 더 약하게 비관적으로 1% 내놓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온 지표 보니까 2015년이죠. 예. 제로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충격적이었죠. 예. 그렇게 나올 것까지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통계가 제로면은 체감하는 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IMF 때도 전북은 이제 농업이 있어서 상당히 그 실업들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원인이 가장 큰 게 이제 군산의 이제 그 조선업이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산업들, 그 다음에 화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가 중공업은 선진국에서 이미 이렇게 사양 쪽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새로운 그 혁신을 해서 그 생산성을 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나라에서는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불황이 닥치면서 군산에 와 있는 조선이랄지 또 전북에 있는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아주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소득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정말 제로로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전북 경제가 발전한 이래로 아마 처음 있는 현상이면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걸 높여줘야 되는데 예. 어떤 것들이 주요합니까? 뭐 노동력이라든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면 경제 시간에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만이 경제 성장률도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 전북에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네. 물론 이제 그 군산 조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3조 7천억 정도 이제 조선 펀드, 해운업 그런 펀드를 조성을 해서 살려내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 펀드에 대해서 이제 뭐 현대조선 쪽에서 중공업 쪽에서 이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군산 쪽에다 어쨌든 지역 경기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나오고 또 무인 자동차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와 있는 것은 이제 상용차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들을 이제 꾸준히 해나가고 어쨌든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자치단체와 함께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를 해버리면 네. 여기는 더 낙후돼서 다른 사업이 올 수가 없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 네. 우리가 1970년대부터 이제 국토개발 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상도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예. 산업화 쪽으로 공장이라든지 기업들 많이 이주해 예. 갔지만 우리는 그냥 농도로서 예. 계속 오면서 이제는 인프라도 없고 예. 그나마 안고 있는 조선업이나 자동차는 이제 좀 꺾이는 사이클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은 더 안 높아지고 지금 계속 악순환이네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북에서 일찍이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IMF 나기 전부터 이제 서울이랄지 뭐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경상 울산이랄지 그다음에 창원 마산 쪽은 이미 그 이노베이션 그 전략을 가져갔어요. 근데 전북은 그 전략을 못 가져갔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북은 섬유 산업들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섬유 산업은 이제 중국의 임금이 싸다 보니까 그냥 다 가져갔어요. 이 섬유 산업들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창조, 네. 즉 디자인 산업으로 해서 패션 산업으로 해서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융복합으로. 네, 네. 그걸 못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옥마을이 지금 이제 저희가 발전하고 있고 참 많은 그 애국서도 오고 전국에서 네. 몰려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섬유가 됐더라면 훨씬 더 아주 그냥 금상첨화였다. 근데 그것을 외국으로 다 보내고 나니까 인건비 싸다고. 예, 네. 공동화가 생겼고 기술 이전은 안 됐고 기술이 발전은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익산에 이제 보석 산업이 있죠. 보석 단지. 거기도 좀 더 그것을 세련되게 해서 패션화 해가지고 이걸 전략을 가져갔더라면은 좀 더 나았을 거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갔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전북이나 이제 국가가 이제 충분한 전략에 있어서 좀 실수를 했다.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네. 참 암담합니다. 청년층 떠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 높여줄 그
점수 좋은 기업들 없고요. 예. 네, 참 암담합니다. 어쨌든 그 연초부터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한데 예. 경제활동 참가율도 밑에서부터 두 번째더라고요. 그렇죠. 굳이 활동하거나 이제는 해도 안 되겠다 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예. 없고 이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예.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주도 뭐 이런 데보다 떨어졌고, 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보다 높았었는데 거기다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마음에 와닿죠. 예.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도 비중 늘어나고 있고요. 중장년층도 이제 실직하신 분들이 예. 뭐 치킨집이며 예.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붙잡는 것 같은데 이분들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전체가 자영업이 한 500만 되는데 예. 우리 전북이 한 15만 정도 많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사업체로는 등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또 수익을 내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얼마 되느냐. 이제 치킨 이제 집이나 이런 경우들은 대개 이제 뭐 명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나와서 하는 건데, 여러 사람이 하게 되니까 결국은 같은 그 파일을 놓고서 나눠 먹는 쪽이 많으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래서는 안 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그 힘을 기울여 가야죠. 그런 전략으로 가야 이제 지역이 살아나지죠. 창업이 성공률이 암 환자 생존율보다 더 어렵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려면 그래도 대학에서는 이제 창업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예. 창업 어디에서는 뭐 이제 선진국에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금 주는 것처럼 70만 원씩 주기도 하고, 또 성남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청년 수당. 예. 이 부분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미봉책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1930년대에 공황을 극복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토목사업을 한 것만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복지정책으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법을 특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예술 문화 쪽에 음악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 이런 분, 또 스포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투자 쪽으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뭐 미술관이랄지, 그 다음에 음악홀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미술가랄지, 뭐 음악가랄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청년들도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복지 정책으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고, 오늘날도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죠. 각 도시마다. 그러니까 뭐 미술관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십 개 지역에 따라서는 만들어지고 있고, 또 과학관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그 전라북도에 이제 산업단지 내 이제 이렇게 산업이 이제 다시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와야 되고, 옛날 산업들은 혁신해야 되니까 뭐 산업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예. 또는 이제 또 그 창업박물관이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들어가, 뭐 젊은 사람 들어가고 중고등학생들 들어가고 가서 만들고 뽑고 뭐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야 되고. 전북 도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북 도민이지만 지금 힘들지만 야, 새만금만 터지면 괜찮아. 이래서 지금 계속 믿고 견뎌 왔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열매를 언제 따먹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새만금이 만들어질 때도 사실은 중국의 푸동지구하고 우리가 좀 빨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푸동, 상하이 푸동은 세계적인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했고, 우리는 지금도 터득거리면서 가고 있고, 그나마 올 예산도 정부에서 많이 깎였죠. 새만금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데를 갈 수가 없죠. 거의 뭐 70% 수준도 안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근데 전북은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제 공단에, 군산공단에, 뭐 익산에 있는 산업이랄지, 김제도 마찬가지, 부안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기존 산업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힘 있는 강소기업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죠.
참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하림이 그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또 대기업군을 이렇게 매출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이제 대회사로 발전하니까 하나의 꿈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새만금에 너무 올인했다. 그러니까 옆에를 보면서 가야 되고, 또 이제 새만금도 우리만의 새만금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시도에서 경쟁이 되니까 이걸 자꾸 방해는 아니겠지만 네, 시기심이 질투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닌 뭐 충청도도 같이 하고 부산도 같이 하고 전남도 같이 하고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전략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이 조금 소홀해졌다. 이게 정치력이 저희가 약하잖아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정치력이 약할 때는 전략적으로 다른 시도와 같이 갈 수 있는 그 전략, 전술을 좀 마련해서 새만금이 갔더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봐요.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인물로 보면, 인재로 보면 우리가 국회의장도 두 분이나 배출을 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잘 해보려 하고 앞서가려고 하면 국가에서는 홀대받고 뭐 탄소만 보더라도 지금 또 예산 나눠주는 바람에 우리가 또 동력을 잃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력 부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나노 산업을 할 때도 일본의 이제 도쿄에서 그 일본이 발전한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평범하게 김제 지평선을 보면서 이제 정적인 구도에서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보니까 이게 지진도 일어나고 한쪽에서 또 한쪽에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는 한 3번 오면 그건 10번도 더 와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그러니까 동력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식이, 그 물리적인 지식들이 계속된 거죠. 우리나라 이황 이태기 선생님이 이제 그 이론을 해가지고 참 그런 우주적인 그런 이론들을 앞서 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현실적인 물리나 이런 화학, 의학 쪽에서 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은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해 왔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도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갔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엄청난 거기는 지식이 쌓여서 뭐 물리학에서 노벨상도 나오고 의학에서 나오고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안주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동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북인들도 여기 안주하지 말고 뭐 산동적으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또 한그런 말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야, 너 후지산 밟고 저기 하와이 밟아서 미국으로 가든지 남미로 가봐. 농담 삼아서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뭐 재미난 얘기지만 어떤 그 생각에 이미지에 좀 생각을 넓혀서 가면 우리도 새로운 그 동력을 찾을 거라 봐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려면 아이템이 중요하고 돈 되는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거는 전라북도의 정책이 그 돈 되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제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그게 중요합니다. 농생명이라든지 신성장,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R&D 많이 갖춰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라북도에 이제 일자리라든지 경제 성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정 삼락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농업하고 농촌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농업을 만들어간다 이건데 이것은 사실은 재생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에 지금 하고 있는 탄소산업이랄지 발효식품이랄지 또 이제 지금 혁신도시에 와 있는 이제 농생명 이런 쪽이 와 이건 제대로 이제 전략은 마련이 됐어요. 그것은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소산업을 어떻게 그러면 전략적으로 가져갈 거냐 거기에 따라 이제 후속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뭐 신발할지 자동차랄지 전자랄지 연결되는 산업군들을 요리 오도록 유인을 해야 되죠. 여기서 소재만 되고 그거 관련이 적어지면 여기 떨어지는 파이는 적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오게 만들고 현대 자동차도 여기 와서 탄소를 가벼워지는 거 하고 항공산업도 여기 오도록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북의 SOC도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우주산업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런 소재 산업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성은 못 갔더라도 아직 여기다가 화성에 맞는
우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식물을 기르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채무관들을. 그래서 이제 미래에 지금 국민학교 이런 애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 이들이 우주인이 돼서 갈 수가 있게 가져야 우리가 선진국하고 똑같이 가죠. 우리는 토지가 짧아서 여기서 우주선을 못 쏴올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쏜다, 다른 지역 태평양가 쏜다 하면은 여기는 일단 달의 그 환경이랄지 화성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거기서 식물도 가꾸고 또 과학자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안진 교수와 함께 이 낙후 전북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관련된 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여쭈고자 하는 거예요. 네. 네. 금리 인상 지금 두세 차례 있는데 네. 우리 전북도민들 빚내서 집 살 생각은 안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예. 보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좋고 이제 동남아시아랄지 중국이랄지 그 개발도상국들은 좀 이제 어려운 그 금융 시장이 아직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중간에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하고 가죠. 이제 0.75% 정도가 금년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전북 도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집을 살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자가 올라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 여건으로서 이자를 이렇게 팍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이자 상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는 뭐 이렇게 사지 말라고는 그냥 투자해도 손실은 안 난다. 이거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꾸준히 그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또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또 주택이나 이런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그렇게 손실은 나지 않을까. 이런 집에 대한 생각들은. 투자보다는 가계빚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질문을 이제 드린 겁니다. 가계빚을 이제 지신 분들이 예.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력을 만들고 너무 들여서 이것을 갖다 꽉 움켜쥐면 모두 똑같이 어려워지는. 그러나 국가는 이제 복지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나라 경제가 이미 이제 그렇게 3만 불에 가까운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게 쉽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자 그런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 자 그게 중요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 관계를 좀 더 많이 잘 가지는 것이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예, 보겠습니다. 절망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도 잠깐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좀 올 한 해도 많이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 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